안녕하십니까.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러브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월요일이 되고 증시가 오늘도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후반 그리고 지난 금요일 사이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언하면서 증시가 큰 악재를 맞게 되었는데요. 자, 이 무역전쟁, 자유무역을 표방해왔던 미국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역전쟁 발언은 뭐랄까,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역전쟁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 우리 증시에 큰 변수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선언 그리고 조종장을 연장시키고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요. 이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 전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여기 돈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방국에는 좀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자, 보호무역을 취하더라도 보호무역을 취해야 될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무역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이고 동맹국이었던 우리나라도 좀 불편한 상황이고 자,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할리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그리고 청바지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그러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경로했다고 합니다. 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무역 전쟁이 철강 알루미늄으로 시작해서 지금 모든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고 동맹국도 가리지 않는 이 무차별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일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의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여기에 심지어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이 나 이런 식으로 했다간 그냥 사퇴하려한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자, 이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좀 여러가지 불편한 감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은 여기서 몇 주가 아니고 수개월 단위로 보는 그 관점입니다. 조종장이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 2월 중순에 제가 글을 하나 썼었죠. 주가지수 충격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글 주제로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보통 이제 증시가 조종장이 있게 되면 한 달 안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13년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2011년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증시가 순식간에 조정이 오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데 한 달 이상 또는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위 바닥을 다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바닥을 다질 때요. 외부의 충격이 없어야만 됩니다. 추가적인 충격이 있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상처가 나아가려는데 또 다시 상처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몸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또다시 부상이 재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증시 쇼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트럼프의 무역 전쟁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기간 조정이 됐든 한번 가격 조정이 됐든 조금 더 완치되는 시간이 걸리게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은 뭐 주가 하락이나 뭐 기간 조정이나 이게 염려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 본인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원칙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한 조종장의 연장이 투자 심리와 투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데 이게 참 염려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아우, 제가 그 픽사베이라고 무료로 이제 그림을 사진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로 검색을 해봤더니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유, 한눈에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성향, 뭐 여러가지 독단적인 성향,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가지 성격들을 단어로 묘사한 그림이었는데요. 지금의 무역전쟁을 발표한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문제는, 자,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1929년에서 33년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7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닉슨 대통령의 보호무역 후에 73년에 유가 파동,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뭐 글로벌 경제가 큰 불안감에 늪에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사례로서 1929년에서 33년의 대공황과 71년에 닉슨 대통령의 보호무역 후에 73년 오일 쇼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공황 시기 때는요, 뭐 그 4년여의 기간 동안 뭐 글로벌 교역량이 63% 감소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71년 닉슨 대통령의 수입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에는 2년 뒤에 오일 쇼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공포스럽죠. 이번에 무역 전쟁,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향후에 이런 일을 벌어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적지 못했는데요. 자, 일단 1929년에서 33년 사이 보호무역주의는 1930년에 무역전쟁을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29년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30년, 29년에 증시가 크게 하락한 후에, 그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번에 무역전쟁하고 비유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냥 하나의 참고 상황이고, 증시 입장에서는 요거는 약간 사례로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의 보호무역 수입품에 대한 10% 과징금, 그리고 그 후 2년 후에 오일 쇼크, 요 부분은요, 생각해보면은 요 당시 미국의 S&P 주가 지수를 보면요, 71년에 에서부터 72년 초까지 오히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73년이 되어서야 이제 오일 쇼크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시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동안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한 1년 정도는 이 보호무역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한 경제 구조가 아직은 경제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위치에서 바로 쪼그라들기는 어렵습니다. 열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올해까지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극단적인 비관론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결론을 잠정적으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당장 부상하기보다는 1, 2년 후로 생각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칫 무역 전쟁이 오늘 당장부터 뭐 계속 경제 위기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1년 내지 2년 뒤에는 요게 자, 1년 후 정도에는 자,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종종 이제 증시 토크에서 올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은 둠스데이가 시작되는 하나의 시한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자, 2000년대 중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2006년에 버튼이 눌렸어도 한 1년 정도 여지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역전쟁 요 이슈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순간이 바로 그 둠스데이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요 부분은 시장에 큰 변수로 남아 있을 듯합니다. 자, 무역 전쟁 뭐 그 자체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 요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제는 퇴임한 자넷 옐런 의장 시절 변동성 참으로 낮았죠.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자, 오늘 3월 5일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